안녕하세요. 오늘은 68회째 시간입니다. 양력이긴 한데 오늘이 개묘년 1월 1일이네요.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또는 가족, 친지 여러분들이 올해도 건강하게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새해를 맞이해서 남다르게 1년을 또 보내볼까 합니다. 아무튼 제가 사주팔자 분야 중에서도 학생들의 진로 상담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또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에게도 많은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책에 오니까 이런 문장이 있어서 하나 소개합니다. 연, 월, 일시, 연월일시, 기유, 정인대, 연월일시, 기유, 정인대, 부생이 공자 망이라 라고 하는 문장이 있더라고요. 공자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글자를 보면 연월일시는 다 아시죠? 그러니까 연월일시가 기입니다. 기, 임이 기자죠. 임이 정할 정자. 연월일시가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 옛날 시절에도 연월일시 사주팔자가 이미 정해져 있는데 부생이, 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떠다닐 부자죠. 그러니까 부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을 그렇게 그 인간 세계를 비유하는 글들이 많습니다. 뜬구름같이 떠다니는 생이니까 이제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빌 공자인데 이거를 공연히 우리말에서 그런 말이 있죠. 공연히, 괜히, 공연히 공자 망이다. 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쁠 망자인데요. 요것은 이제 마음 심자죠. 마음을 죽을 망도 있지만 사라질 망, 마음을 잃어버렸다라는 말이니까 너무 바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사주팔자가 이미 정해졌는데 뜬구름 잡으려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공연히 스스로 바쁘다. 뜬구름을 잡으려고 공연히 스스로 바쁘다. 우리가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냥 편하게 살지 왜 아둥바둥 살려고 하느냐 이런 말도 하는데, 물론 이제 그 대상이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힘들기 때문에 더 살아보려고 애를 쓸 수도 있겠죠. 숙명론을 얘기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시시각각 시간이 변하기 때문에 맞춰 사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새해 첫날 해봅니다. 오늘 주제는 2023년 수능 만점자 사주풀이에서 십신과 통근으로 사주를 풀이하는 방법과 시공명리학 입장에서 풀이하는 방법 두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이트를 보니까요, 2023년 수능 만점자 사주에 대한 풀이를 사이트에서 하는 걸 봤습니다. 그 사이트의 내용은 십신과 통근 위주 또는 그죠, 주로 이제 십신 위주로 보는 사주였는데,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 시공명리학으로 이 수험생, 만점 수험생에 대한 사주를 같이 비교함으로써 공부하시는 분들이 십신 통근 이외에 사주를 분석하는 다른 이론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이런 기회를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올해 만점자가 3명이 나왔는데요. 수능 만점자가. 사실은 이제 만점자라고 했을 때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는 표준 점수로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사실은 만점자라고 하더라도 표준 점수가 높은 학생이 가장 최고 성적이 되는 것이죠. 여기 오늘 소개하는 사주는 자연계 수석자의 학생입니다. 최지혁 군인데요. 자, 그 학생의 사주를 일단 소개하겠습니다. 갑신년, 무진월, 무오일, 개해시, 이렇게 연월일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주풀이를 이제 어떻게 했는지 나누어서 비교를 해보죠. 자, 일단 A는 십신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통근을 적용해서 사주를 풀이하는 방법이고, B는 시공 명리학, 제가 지금까지 책이나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그 이론으로 사주를 풀이할까 합니다. 자, 그러면 십신통근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좀 천간을 보면 갑, 무, 무, 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갑이라고 하는 갑목인데 진중에 을목이 있다는 얘기고, 또 무토를 보면 또 신중에 무토, 진중에 무토, 또 오화의 기토, 해중 무토,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개수는 또 해수, 뭐 진중 개수, 뭐 신중 임수,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천간에 있는 글자들이 지지에 어느 정도 근이 있는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 나름 천간에 있는 글자들이 지지에 근이 있다, 이렇게 일단 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천간의 글자와 지지에 이게 근 뿌리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무게합을 하니까 수학을 잘한다, 이제 그런 언급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이 학생이 이제 대운으로 본다면 무진이기 때문에 기사대운 거쳐서 경호대운, 지금 이제 경호대운이죠. 경호대운이 19살부터 경호대운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호를 일간 무토에다가 대입을 하면 토생금이기 때문에 식신운이다, 그 다음에 인성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올해는 이제 이민년이기 때문에 일간 무토에다가 임을 대입하면 투국수가 되니까 이제 편재. 그래서 편재는 별로 안 좋은데 이게 편관운이니까 좀 나름 괜찮다, 이런 식으로 통변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 학생이 수능 성적이 좋았던 이유를 그런 식으로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진로 부분에 대해서는 현침살이 있기 때문에
의대를 지원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국명리학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죠. 지금까지 책을 읽거나 아니면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일관되게 제가 강의하는 내용을 보고 학업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뭔지 상당한 이해가 됐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일단 포인트를 좀 줄였습니다. 첫 번째는 시절과 시공이 맞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무토가 진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시절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진월에 태어났는데 진월에 태어난 이 학생이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를 찾는 것이 시공입니다. 그러면 진월에는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시공명리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얼른 눈에 띌 겁니다. 진월은 물이 많은 게 아니라 사실은 모내기철이기 때문에 물이 필요한 그런 공간이죠. 그럼 물이 필요한데 사주 전체를 보게 되면 말년에 개해가 있고 연월에 물이 없습니다. 근데 다행히 신중 임수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진월의 원국에서는 임수가 어느 정도 물을 공급해 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올해가 이민년입니다. 그러니까 진월에 필요한 것이 수기인데 이 수기가 물론 천간은 10년마다 돌아오긴 하지만 고3 때 이민년을 만났으니까 진월에 가장 필요한 수기가 이민년, 그래서 올해 이민년을 만났기 때문에 그야말로 행운이 되는 것이죠. 그 수많은 해 중에서 가장 고3 때 결과를 잘 내야 되는 이때인데 이민년에 임수가 진월에 수기를 공급하니까 이게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하는 시절과 시공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는 겁니다. 시절과 시공이 이렇게 둘 다 잘 맞으면 최상급 적어도 3분의 1 상위권 사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는 것은 십신이라든지 통군, 조후 이런 거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럼 왜 이 학생이 공부를 잘했을까? 글자를 보면요. 해진 이런 구조가 보입니다. 자, 해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해진, 사술, 신축, 인미 이런 구조들은 자, 해진만 보더라도 해수가 진토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사화가 술토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신중이 축중 개수를 만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생기를 잃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이런 구조들은 그야말로 총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원진 귀문 이 용어를 떠나서 이 네 개의 글자 조합들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기 때문에 머리를 쓸 수밖에 없다. 머리를 쓴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구조들이 있어줘야 내신이 아니라 큰 시험, 수능시험, 모의고사 큰 시험에서 출제자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신자진 삼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오화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오화는 바로 제살에 해당됩니다. 12신살 중에서도 학생과 관련해서 머리가 총명한 살은 겁살, 제살, 천살인데요. 주로 제살이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화가 제살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19살부터 경호대우원이 시작되는데 이 대우원에서도 역시 오화가 제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총명할 수 있는 구조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별로 봤을 때요, 지금 십신으로 보면 무게합을 해서 수학을 잘한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하는데, 수학을 잘하려면은 집중력이 일단 뛰어나야 됩니다. 집중력은 임정기가 집중력인데, 이 지지에 보면 오화와 해수를 보면 임정기 구조가 돼서 집중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기타 궁리한다거나 계산하고 계산 공간 지각력도 뛰어납니다. 그 다음에 영어를 왜 잘할 수 있는가를 보면 여러 가지 구조가 있는데요. 신과 해는 삼합을 시작하는 생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기도 하고, 또 오화라고 하는 글자 속에 변기정이 있어서 translate, 변환하는 모국어와 외국어를 변환할 수 있는 그런 글자가 오화인데, 그런 글자가 있고, 그 다음에 해수와 신이라고 하는 삼합의 생지, 이런 부분들이 영어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사주가 균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총명하고 당연히 국어 성적도 좋아서 올해 수능 만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십신통군으로 이 사주를 분석할 때와 시공명리학으로 분석할 때 어떤 것이 더 디테일하고 또 합리적인지, 그리고 또 교과별로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과목을 더 잘하고 못하고, 이거를 훨씬 더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잖아요. 물론 대운과 세운이 십신으로 봤을 때 뭐 식신 대운이다, 또는 뭐 인성 대운이기 때문에 공부를 잘한다, 또 올해 편관이기 때문에 관을 가지고 있다, 뭐 그렇게 언급할 수도 있겠지만, 학생들의 사주, 뭐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사주를 풀이하는 데 있어서 십신으로만, 통분으로만 한다면 범위가, 그 사주를 풀이하는 그 통변의 그 방식이 너무 좀 협소하잖아요. 시공명리학 관점에서는 시절과 시공, 그 다음에 글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뜻, 기타 여러 가지 각각 다른 그런 글자 조합으로 학생들의 학업 진로 적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능 성적뿐 아니라 여러 가지 모든 학교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학생들의 다양한 사례를 올려서 십신 위주의 통변보다 시공명리학에서 언급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그 사주 분석 스킬을 터득하셔서 학생들의 학업 진로에 좋은 상담자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